안녕하세요. 빠밤 두비두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영상을 봐주시고 후속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상을 빨리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목적을 두고 집중하다 보니 워낙 바쁜 날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금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진행하고 있고 작년 1년차에 박사 자격 시험이라는 퀄 시험을 마치고 이제 2년차 첫 번째 학기를 마지막으로 코스웍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기 중에 수업은 듣지 않아도 되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었는데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니까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워킹 홀리데이라는 저의 첫 번째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 영상에 이야기했듯이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런 친구도 있구나 라고 가볍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어느 컨퍼런스에서 큰 동기부여를 받아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보다 외국인과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드는 진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무작정으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었는데요. 왜 호주고 왜 워킹홀리데이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 당시에 워킹홀리데이에서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원한 인원 중에 특정 인원만 뽑혀서 가는 경우였고 또 지원하면 합격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던 반면에 호주는 지원만 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한 2017년도에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또 워킹홀리데이를 하면 최대 2에서 3개월 정도 어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데 바로 일하는 건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어학원을 2, 3개월 정도 다니기 위해 한국에서 관련 설명회도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학원별로 비용도 많이 달라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원에 필요한 건강검진 등을 마치고 비자가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다시 한 달 동안 기다린 다음에 바로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도시는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작은 소도시였고 그때는 정말 한국인이 적어서 영어 공부하기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숙소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었는데 베란다를 개조해서 2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어학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도서관에서 도서증을 발급하려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첫날 도서증을 발급하지 못할 정도로 깡도 자신도 없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에 가서 몸짓 손짓 다 하면서 도서증을 만든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도서관 사서 앞에서 가는 게 얼마나 떨리던지 관심 없는 책들도 펼쳐보면서 눈치 보다가 겨우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일하기 전에 어학원을 가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 괜찮은 친구들도 만나서 준비한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영어가 안 되면 바디랭귀지로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거기에 있는 어학원은 한국인이 적었고 일본, 중국인, 남미 계열 학생들이 많았고 저처럼 영어를 다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친구들과 어학원이 끝나면 근처 공원 가서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저녁에 파티에 초대받으면 각자 마실 맥주, 안주 같은 걸 챙겨서 춤도 추고 이야기도 하고 영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점차 만들어갔어요. 미국에 비해 호주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새벽은 아니더라도 저녁 9시, 10시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만 해도 정말 재미있었던 추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학원에 있을 한두 달이 남은 시점에서 여러 학생들이 어학원을 그만두고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있던 저는 일을 찾아봐야 할 시점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제가 영어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조금 알아들을 수준인데 여기서 좋은 직장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더 나은 잡을 구하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보기도 하고 일일 알바도 해보기도 하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객관적으로 저를 봐도 뭔가 쓸만한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도서관에서 이력서 200장 정도 들고 잡을 구한다고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북쪽, 다음날은 남쪽, 그 다음날은 동쪽 이렇게 50장씩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력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주면서 나 잡 구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 좀 줘 이렇게 말하고 다니다가 가끔씩 매니저가 받으면 바로 거기서 면접이 시작돼요. 뭘 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원하는 시급이 얼마인지 등등 물어보면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점차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중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중년 남성 매니저분께서 힘 좀 쓰냐라고 했을 때 나 육군 만기 전역했어
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너 그럼 그릇 8시간 동안 닦을 수 있겠어? 라고 하길래 그릇만 닦는다면 영어 실력은 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좀 더 좋은 잡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절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파트타임으로 빌딩 청소도 하고 있어서 청소는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0장 중에 연락이 몇몇 왔는데 시급도 괜찮고 휴가도 유연한 잡이 있어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가 일식집이었거든요. 근데 매니저 빼고 다 한국인들만 계시더라고요. 면접은 워낙 이전에 많이 봐서 매니저가 바로 일 시작하자며 저에게 서빙하는 걸 가르쳐주고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일식집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도 많았고 무엇보다 손님이 오면 목소리 크게 이라샤이마세 하는 것도 정말 현타가 왔었거든요. 정말 그게 너무 현타가 와서 내가 일본어 하려고 호주에 왔나?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호주에 왔는데 정말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와서 매니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잡은 시금은 적더라도 대형 쇼핑센터 안에 있는 꽤 규모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분은 한국분이었고 직원분들도 한국분이셨지만 웬만하면 모든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하는 게 좀 더 손님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처음에 풀타임보단 파트타임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릇을 닦는 일들을 주로 했고 한두 달 정도 적응을 한 뒤에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아직 호주 현지 사람들의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Pardon? Sorry? 하루에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영어 공부를 더 이상 어학원에서 안 하고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결론을 내린 건 mp3에 있는 녹음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은 계란만 해도 완전히 익히거나 완전히 덜 익히거나 노른자가 위로 올라간 써니 사이드업을 해달라던가 등등 내용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못 알아들으면 그 이후 쭉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고 가끔씩은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 하시는 경우도 종종 많아서 매니저가 대신해서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매니저가 다시 주방으로 가기 싫으면 열심히 하라면서 압박을 주기도 했어서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mp3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주문받는 모든 내용을 다 녹음하고 퇴근할 때, 출근할 때 다시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못 알아들은 내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는 고통스러웠는데 그 이유는 점차 실수를 줄여나갔고 오히려 제가 좀 더 여유로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손님이 계란 완숙을 해달라고 해서 갖다 드렸는데 자기는 반숙을 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죄송하다고 다시 갖다 드렸는데 퇴근하면서 녹음본을 들어보니 손님이 잘못 이야기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커피도 내리면서 메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 이제서야 좀 호주 생활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창 매니저가 가게를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었고 능력에 맞게 시급도 올려주면서 다른 지역의 가게에서 빵꾸가 나면 거기서 일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서 매니저가 좋은 조건으로 일을 제대로 할 생각 없냐면서 좋은 오퍼도 주셨는데 저는 늦어도 그 다음 해인 2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영어를 공부하러 온 것이지 아예 눌러 살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12월이 되었고 어학원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거의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고 몇몇 사람들만 남은 가운데 어느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그곳에는 호주 가족들이 살면서 남은 방들을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 렌트해주면서 거의 20명이 되는 그런 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도중 호주 사람들은 저를 처음 보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한국인은 저 혼자였고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호주 생활을 할 만한지 등등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힘없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고 그분들은 알아들으시면서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얼마 동안 호주에 있었어? 라고 물었고 저는 한번 맞춰보시죠 라고 하니 한 4에서 5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니 겨우 8개월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오늘 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난 이제 충분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내 목표도 이뤄냈고 더 이상 호주에 있는 것보단 한국에 미리 가서 다시 추후 목표를 세우자. 이때 생각한 게 미국 박사였습니다. 적어도 준비한다면 언어, 논문 등을 포함해서 적어도 3에서 4년은 걸릴 텐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내가 과연 그 장기간 동안 혼자 준비하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만약 포기하게 되면 혹은 실패하게 되면 어쩌지? 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싫은데 이참에 태어났으면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데
미국 박사가 과연 내 고민들을 해결해줄까? 라는 온갖 복잡한 생각이 나더군요. 근데 미국 박사라는 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때 당시 돈이 많아야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미국 박사를 준비해보자가 아닌 미국 박사에 필요한 정보를 빨리 한국에 가서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바로 그 크리스마스 저녁에 비행기표를 구해서 2017년 12월 31일 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때 한국 돌아가서 대학교 개학을 하고 외국인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한국에 적응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영어 실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지원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시험 본 게 토익으로 880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군대에서 시험 쳤을 때 700점이 안 나왔으니 꽤 유의미하게 좋아진 게 맞겠죠. 다음에는 미국 박사에 대해 준비했던 다사다난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 준비했었지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많았고 정말 힘들어서 고항까지 온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갈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보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